여기 떴잖아. 이제 수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때 잘 들어. 이 잡거사 이거 다 설명하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이게 전개식에서 x 제곱계수가 4, x 계수가 마이너스 11일 때 정수 a, b 값을 계산하시오. 이건 다 분배할 필요는 없고요. x 제곱을 찾아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괄호와 뒤쪽에 있는 괄호에서 각각 한 개씩만 빼내는 겁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한다는 뜻이 얘랑 얘랑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배했을 때 전개식의 항을 만든다는 뜻은 앞쪽 가로 항 한 개, 뒤쪽 가로에 항 한 개, 걔를 곱해서 x 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x와 여기 x를 가지고 있는 3x를 곱해야 x 제곱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3x 제곱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되는 케이스에서 x 제곱이잖아? 이건 x 세제곱이잖아. x 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한 것, bx를 곱한 것, 그래서 bx 제곱. 됐나요? 그 다음 또 x가 x 제곱 나오는 게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 곱하면 여기서 a 곱하고 여기는 3x 제곱 곱해주고 3ax 제곱.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동량이 만들어진 거니까 3a를 개수, b를 개수로 본다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x 제곱의 개수. 따라서 3a 플러스 b는 x 제곱 개수가 4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x의 개수. 그럼 x가 나오려면 여기 x 1차, 여기 상수 곱하면 4x 이렇게 뽑은 거죠. 여기 x, 여기 4 뽑아서 4x를 만들고, 아니면 여기 상수, 여기 1차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요. 여기 a와 여기 bx를 곱해서 abx가 개수가 되죠. 이렇게 두 개 모아서 두 개를 덧셈해서 x의 개수를 만들면 ab 플러스 4 x. 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1. 그래서 ab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정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계산하랍니다. 이걸 좀 넘겨봅시다. 계산상. 예를 들어 넘겨보면 3a 플러스 b가 4가 되고, 이걸로 넘기면 ab는 마이너스 15가 돼요. 이제 조합을 짜야 되겠죠. 정수기 때문에 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실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되는데, 정수기 때문에 정수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된 거면 a와 b는 마이너스 15의 약수가 되어야 될 테니까 1,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3, 5, 3 뭐죠? 이렇게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1 이런 조합 아닌가요? 네. 이거 4개 말고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위에 있는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1과 마이너스 15를 대입하면 안 되겠죠? 숫자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3과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이게 되네요. 5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안 되겠죠? 15와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안 되겠네요. 따라 될 수 있는 정수 A 값은 3, B 값은 마이너스 5. 두 수를 빼시오. 이걸 빼면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 8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차함수. 안 나왔잖아요. 아니요, 다 나갔어요. 나왔습니다. x가 루트 3일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랍니다. 자,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직접 집어넣어서 3차 더하기 3차를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수분해를 좀 적용하셔도 되는데, 사실 아직 여러분 인수분해를 여기서 아직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문제는 곱셈 공식 같은데, 직접 대입해도 괜찮고 아니면 직접 대입하기 불편하면 이 자리에서 얘를 전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루트 3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는 표기법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분배해 봅시다. 두 개 항을, 이 공식이죠?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세제곱한 식. 이거 다 뭐예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3. b의 세제곱. 이거 공식 모르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 공식인데. 그럼 거기를 a 대신에 x, a 대신에 x, 루트 3. b 대신에 3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얘 두 번 x제곱에 얘 한 번이면 3x제곱이죠. 3x제곱에 여기 앞에 3 곱했으니까 9x제곱이 되고 플러스 얘 한 번 x, 얘 두 번 9, 9x에 3 곱하면 18x 플러스 3의 세제곱 27. 됐나요? 그럼 얘를 3-x 얘 세제곱을 같이 해봅시다. 따로따로 대입하기에는 둘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니까 3-x는 앞뒤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에 뭐 없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거 세제곱 27.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부호는 정해졌고 3 곱하기 앞에 거 빼기 앞에 제곱 빼기 뒤에 한 번. 그럼 빼기 앞에 제곱 9 빼기 뒤에 한 번 x 9x에 3 곱하면 27x. 그다음 뒤 거 플러스 붙이고 얘 한 번 뒤에 두 번 빼기 앞에 3 한 번 빼기 뒤에 x 두 번. 그러면 3x 제곱에 3 곱하면 9x 제곱. 마지막 요거 빼기에 3번 x 세제곱. 자, 두 식을 위아래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죠. 왼쪽 두 개 더하라는 얘기는 오른쪽 두 개 더하라는 얘기인데 더하다 보니까 이게 지워지는 게 나오죠. 이렇게 지워져요. 됐니? 나머지는 지워지는 거 없고 동량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2차항부터 얘랑 얘랑 더하면 18x 제곱, 얘랑 얘랑 덧셈하면 마이너스 9x, 얘랑 얘랑 덧셈하면 플러스 54. 자, 이게 저 좌변식을 정리한 값이에요. 여기다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x를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잠깐만. 27이잖아. 3을 3번 곱하는데 27이지 왜 18이야? 네. 이렇게 지워지네. 얘까지 지워지네. 그럼 얘가 이제 필요 없죠. 이렇게만 남죠. 54.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계산이 18이가 27이에요. 그래서 루트 3을 집어넣어요. 그럼 18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3 플러스 54. 앞에 계산해보면 54 하죠, 쟤도? 54 더하기 54 108. 이렇게. 자, x가 루트 5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그냥 대입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냥 대입하기 불편해요. 좀 계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산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걸 안에를 먼저 가장 좋은 건 사실 인수분해가 제일 좋거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 합차로 처리하면 굉장히 쉬운데 아직 지금 인수분해 파트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인수분해 풀기는 좀 그렇고, 그럼 이쪽 파트에서는 곱셈 공식을 공부하라는 뜻인데, 곱셈 공식이니까 여기 제곱 있죠? 제곱 마이너스 제도 제곱이에요. 그럼 이쪽 제곱식을 정리하는데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뭔가 얘를 정리하고 얘를 정리한 다음에 또 이거 정리한 값을 빼면 되나? 그러게 또 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곱셈 공식을 배운 파트에서 제일 좋은 방식은 이게 아니고 이 전체를 A라고 이렇게 둡시다. 잘 보면 규칙이 있거든요. 얘가 A예요. 얘도 A예요. 얘는 좀 모양이 다르죠? B라고 합시다. 근데 얘는 모양이 같아요. B. 그럼 모양상 얘를 A라고 두고 2-x의 세제곱 자체를 B라고 둔다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꼴로 바뀌어요. 분배를 합니다. 배웠던 곱셈 공식에 맞춰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되는데 앞에 음이 붙었으니까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지워지고 지워지고
얘랑 동량 처리하면 4ab가 되고. 자, 더 이상은 할 게 없어요. 다 정리했으니까. 근데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죠. 4 곱하기 a가 2x 플러스 2 플러스 x의 세제곱 2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렇게 ab 자리에 원래식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도 봐봐. 여기서는 곱셈 공식은 아니고 이제 지수 법칙을 좀 써야 돼요. 중학교 때 지수 법칙 배웠잖아요. 그때 뭐라 배웠냐면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이거는 x, y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배웠죠. 밑은 틀리지만 지수 동일하다면 밑을 먼저 곱한 다음에 지수를 나중에 처리해도 괜찮다. 기억나요? 네, 이 개념이에요. 얘랑 서로 다른 밑이에요. 하지만 지수가 동일하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배웠던 지수 법칙상 밑을 먼저 곱한 다음에 밑끼리 2 플러스 x랑 2 마이너스 x랑 밑을 먼저 곱한 다음에 그 전체를 한꺼번에 세제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4 한 다음에 이 안에 걸 계산해 보니까 합차네? 합차의 곱셈 공식. 앞에 있는 2의 제곱 4 마이너스 뒤에는 x의 제곱 거기에 위에 이거 빠뜨리지 마시고 세제곱. 그리고 보니까 좀 많이 쉬워졌죠. 4 곱하기 4 마이너스 x제곱. x가 루트인데 루트로 제곱하면 5. 이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4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b가 3이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36일 때 다음 식 값을 구하시오. 곱셈 공식 변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모르겠으면 그냥 곱셈 공식 써놓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변형이라는 게 항을 옮긴 거니까. 저거 다 나오는 것.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근데 모양상 ab나 a 플러스 b를 만들어주는 게 좀 유리하니까 여기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남기고 얘네들을 가벼운 인수분해. 이건 고등학교 인수분해가 아니고 중학교 인수분해죠. 3ab로 묶을 수 있어요. 3ab로 묶습니다. 그러면 얘는 3 하나, a 두 개 중에 하나, b 하나 빠져나오면 a가 남고 얘는 3ab 제곱이니까 b가 하나 남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어 봅시다. a 플러스 b가 3이니까 문제에 나와 있죠. 3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36 플러스 3ab a 플러스 b 3. 그럼 얘는 9ab가 되겠네요. 9ab. 따라서 9ab는 넘어가면 27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9.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1번 답은 9였네요. 마이너스 1. 자, 2번 답. 2번은 뭐지? 저거는 중3 때 배운 거예요. 중3 국어에 보면 a 빼기 b의 값을 알고 싶은데 a 플러스 b 값을 알고 있으면 요 공식 있죠. a 빼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지 않지만 같게 만들려면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붙고 2, 4 내려오고 ab 붙이고 중3 때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b 마이너스 1이니까 덧셈하면 4 13. 자, 제곱해서 13이 되는 거니까 a 빼기 b는 13의 제곱근이죠. 제곱해서 13이 된 숫자 a-b는 저 제곱 밑에는 a-b는 13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제곱해서 13이 되는 게 없으니까 루트 씌우죠. 근데 a가 b보다 크다네요. a가 b보다 크므로 양수값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루트 13이 된다. 2번 답은 루트 13이다. 3번 답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저건 또 뭐야? 이번에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잘 여러분이 이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곱셈 공식을 보여드린 거냐면 이번에 곱셈 공식의 변형, 제를 구하는 것.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을 보면 3차 떼고 a 빼기 b 그 위에 세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위에는 3 내려와주고 앞뒤양 곱해주고 앞에 있는 썼던 가로 다시 한번 그대로 3차 떼고 가로만 복사해 써주고 여기다 이제 숫자들이 그러고 보니까 3번 문제를 이 문제가 19번 문제는 3번을 풀기 위해서 1, 2번이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한다면 1, 2번은 안 되겠죠. 3번을 바로 낼 겁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 2번은 네가 거쳐 통해서 ab나 a-b를 구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1, 2번 있으면 쉬운데 없으면 3번을 직접 풀 수 없고 1, 2번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a 빼기 b 위에서 구해놓은 거 있어요. 루트 13. 루트 13에 루트 13 3번 곱하면 얼마예요? 루트 13을 2번 곱하면 13이 돼. 또 루트 13 곱했으니까 13 루트 13이 되죠. 플러스 3 ab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b는 루트 13이죠. 정답은 10 루트 13. 이렇게 됩니다. 수업이 4일 때 다음의 식의 값을 간단히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기가 우리가 잘 안 보이는 식이라고 했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식, 이 식이에요. 저거 뭐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더군다나 또 그 식 자체도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형태가 변형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곱셈 공식처럼 안 보일 겁니다. 근데 곱셈 공식 마지막 거 하면서 요거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요. 연습이 안 돼 있는데 가끔 한 번씩 튀어나오면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른 것보다 잘 안 나오니까. 그 공식 이거였습니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여기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면 이게 a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4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곱셈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하죠? 네. 거기에 a는 그냥 놔두고 b에다 1 대입한 겁니다. 이 식에 b 자리 대신에 1을 대입한다고 치면 공식이 a는 그대로 가고 b에 1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a는 그냥 가고 b에 1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와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다 분배하라는 게 아니잖아. 여기 b 자리 대신 1 대입하면 되니까 a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앞쪽에 있는 이 괄호 두 개가 이걸로 정리돼요. 이 뒤랑 이제 붙였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얘랑 붙였으면 앞쪽 가로가 이렇게 정리됐고 뒤쪽 가로가 이렇게 정리됐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또 반복인데? 그렇지 않나요? 이건 뭐가 반복이에요? a 자리 대신에 a 제곱 집어넣고 b 자리 대신에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식에다가. 그러면 a 자리에 a 제곱 집어넣으면 a 제곱의 제곱이니까 a 4제곱. a 자리 대신에 a 제곱 집어넣고 b에다 1 집어넣으면 이게 a 제곱. b에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얘는 부호만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죠. 쓰고 나서 보니까 얘랑 똑같네요. 식이.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식도 마찬가지죠. a 자리 대신에 a 제곱. 그럼 a 제곱 여기죠. a 자리 대신에 여기다가 a 제곱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a 제곱에 4제곱이니까 a 8제곱이 되고 a가 a 제곱이잖아 지금은. 여기다 a 제곱 집어넣으면 제곱의 제곱이니까 a 4제곱이 되고 b는 1이라 생략이 되고 곱하기 1이라 생략되고 얘는 생략하면 안 되죠. 플러스 1 써야 돼요. 다 됐네요. a의 8제곱은 a의 4제곱의 제곱이더라. 플러스 a 4제곱 플러스 1 이제 숫자 집어넣죠. a 4제곱이 4, 4의 제곱 16 플러스 4 플러스 1 21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이 7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역수 형태죠. 약간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 문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약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일 때
a-b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혹은 a-b의 세제곱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역수 형태가 나왔지만 저런 꼴로. 괜찮나요? 자, 해봅시다. 1번은 풀려면 곱셈 공식 변형이 만약에 당장은 생각이 안 나.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게 곱셈 공식이 완벽하게 잘 이해가 되고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이거 항만 옮기면 이걸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는데가 빨리 떠오르는 거거든. 근데 기본 공식이 빨리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변형을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다 보면 이게 짬뽕이 돼요. 뭐였더라가 된다는 얘기죠.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동안은 변형 공식을 외우는데 기본 공식과 변형 공식을 둘 다 열심히 외우고 써야 되겠죠. 근데 한동안은 좀 더 무게를 둔다면 기본 공식 위주에 먼저 무게를 두세요. 어차피 변형은 항을 옮긴 거기 때문에 기본 공식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변형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연습이 충분하지 않아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더 힘을 준다면 기본 공식 좀 더 집중하셔라라는 거고, 기본 공식은 저 좌변식 x-x분의 1을 제곱을 해야 저렇게 2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식,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차의 제곱식, 이거죠?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 공식. 앞에 거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x 곱하기 빼기 뒤에 x분의 1 플러스 뒤에는 x분의 1을 두 번 곱하면 x제곱분의 1. 근데 얘랑 그냥 역수라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돼요. 이제 숫자를 집어넣읍시다. 좌변식은 x-1의 제곱, 저기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x-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7 빼기 2니까 5예요. 따라서 x-x분의 1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5. 근데 x가 1보다 크답니다. x가 1보다 크면 x가 큰 거예요? x분의 1이 큰 거예요? x가 큰 거죠. 뭐 적당히 예를 들어보세요. 2 같은 거. 2가 커, 2분의 1이 커. 2가 크죠, 당연히. 그럼 x가 x분의 1보다 크므로 당연히 이 수는 양수가 될 거라 얘는 루트 5라고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답은 x-x분의 1이 루트 5가 됩니다. 이게 1번 답이고, 2번은 다시 네. 2번은 여기 1차에 x-x분의 1차를 알았으니까 3차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x-x분의 1을 기본 공식은 이걸 3번 곱해야 3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3번 곱합니다. 근데 이 공식은 뭐에 포인트에 맞춰서 나온 거냐면 이 공식이죠.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아, 선생님 헷갈립니다. 아직 연습 안 돼서 그래요. 연습하세요. 집에 가서 계속 말했잖아. 이거는 대단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연습량에 따라서 누가 좀 더 빠르게 이런 공식을 흡수하느냐의 차이점인 거니까 자꾸 헷갈린다는 얘기는 아직도 연습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연습하세요. 집에서. 집어넣습니다. a 자리 대신에 x, b 자리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3 x 곱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정리. 구하라는 게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구하라는 값을 땡겨 씁시다. 이렇게 얘를 구하라는 뜻이었어요. 이거를. 그 다음은 이렇게 약분되면 x가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x분의 1이 남죠? 근데 둘 다 지금 3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3만 빼지 마시고 마이너스 3을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x가 남고 플러스 3x분의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내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남습니다. 이렇게만 남겠죠. 다 정리되면. 이 값을 위해서 구했어요. 루트 5라고. 그래서 좌변식을 봅시다. 좌변식 x-x분의 1 루트 5. 루트 5를 3번 곱하면 루트 5를 2번 곱하면 5가 되고 한 번 더 곱하면 5 루트 5가 되고, 우변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이고
여기다가 루트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루트 5. 따라서 이 항만 이렇게 이 항에서 덧셈해주면 되기 때문에 2번 정답은 5 루트 5에 3 루트 5를 더하면 8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세 개의 관계식이 나왔는데 다음 C값을 구하라죠. 1번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맥락을 잡기가 좀 어려운 거야. 도대체 어디서 맥락을 잡아줘야 될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들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요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읽기가 편한데 고등학교 때는 공식 자체가 많아졌고 항의 배열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버무리고 좋은 레시피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잘못 섞으면 맛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조리법에 대해서 잘 익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디부터 먼저 손대야 될지. 큰 맥락을 일단 짚어봅시다. 큰 맥락. 예를 구하는데 이게 말했지만 함부로 나오는 식이 아니라고 했죠. 항 3개짜리가 3차로 나오는 거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공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 범위가 좁혀진다는 얘기죠. 일단 써볼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이거 나오는 공식은 뒤에 마이너스 3abc 붙이고 얘는 얘랑 같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항 3개짜리 3차 공식이에요. 이제 갖다 끼는 거야. 하나씩 끼는 거야. 근데 끼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얘는 알아. 미리 풀기 전에 표시 한번 해봅시다. 얘는 알아. 얘도 알아. 저기 음수 붙이면 되니까. 됐니? 얘도 알아. 근데 1번 답이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걸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걸 모르네? 그럼 저걸 알아내야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아니면 얘를 알아내야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문제 구조상 3ABC 3개항이 곱해져서 나오는 것도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배운 고생을 잘 떠올려봐. 3개항을 곱한 게 나오는 게 3개항의 세제곱의 합도 얘가 유일하지만 3개항을 곱해서 나오는 것도 얘가 유일해요. 사실은 곱셈 공식 중에. 결국은 얘를 구하려면 이 공식 안에서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공식 안에서 2번 문제는 ABC를 구하려다 보니까 얘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서 1번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아, 1번을 풀라는 거구나. 근데 1번은 꼭 여기서만 보진 않았다는 얘기지. 이건 어디서 봤냐면 얘랑 짝지어지는 이런 걸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셋 다 나오는 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곱하면 나온 항을 모두 다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거 기억나요? 이 공식에 다 나와 있어. 마이너스 2의 제곱 4 얘는 모르겠고 이것 AB, BC, CA 합이 마이너스 1. 거기에 2배죠, 정확히? 마이너스 2.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6. 이제 퍼즐 맞추는 거예요. 맞춰졌어, 이제. 나머지를 갖다 끼면 돼. 얘 값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A, B, C. 오른쪽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이 값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요 안에 있는 값이 얘가 6. 얘는 합쳤을 때 마이너스 1이면 뺐을 때는 플러스 1이 되겠죠? 반대 보니까. 그럼 우변은 마이너스 14. 이 길로 넘어오면 3abc. 반대로 마이너스 14 절로 넘어가면 플러스 14가 되니까 얼마인가요? 6인가요? 따라서 abc는 2. 그래서 1번의 답, 2번 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범위를 좁히셔야 돼요. 저걸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무엇일까라고 써먹으면서 범위를 좁히시면 10개 중에 최소한 못해도 절반만 줄여도 좋고 그 절반 중에 다시 또 몇 개 줄여 좋고 좁히고 하다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방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다 떨리지 마시고. 세실수 ABC에 대해서 A 빼기 B가 B 빼기 C가 다음과 같고, 밑에 있는 식을 보면서 이제 눈치가 좀, 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어요? 수용식 변형. 곱셈공식 마지막쯤에 보면 이거 있었죠. 아까 썼던 거. 이거. ABC. 이렇게 된 거. 여기에 얘가 포함되어 있죠. 이만큼이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쟤랑. 근데 얘를 우리가 그때 설명할 때 이거 다시 변환된다고 그랬죠. 뭘로 변환된다고 그랬죠? 여기 다 2를 곱해서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거기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c에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네. 여기다 일단 2를 곱해. 이 식에다가. 근데 전체 식에서 모두 다 2를 곱하는 건 상관없지만 일정 부분만 2를 곱하면 식이 바뀌기 때문에 2를 곱한 값을 안 바뀌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2분의 1을 곱하죠. 2를 곱한 다음 2분의 1을 곱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곱하기 1이니까. 2를 여기다 분배했을 때 2a제곱이 나오고 2b제곱 나오고 2c제곱 나오는데 걔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자는 얘기였죠. 자, 이 설명은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네, 한 번에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얘는 그냥 쓸게요.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쓰고 나서 항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항 하나랑 이렇게 항 하나랑 이렇게 하나 항을 모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 인수분해죠. aa, bb 둘 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두 번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잖아. 완전 제곱식이에요. a-b의 제곱 마찬가지겠죠? b제곱, 여기 c제곱, 여기 마이너스 2bc 모으면 플러스 b-c의 제곱이 되고, 항은 다 덧셈이니까 더하기 남아있는 것, 여기 c제곱, 여기 a제곱, 여기 마이너스 2c를 묶으면 c-a의 제곱이에요. c-a 제곱이나 a-c 제곱이랑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색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건 2를 곱했을 때였고, 앞에 2분의 1이 붙어야 실제로 이 하늘색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으로 바뀌었죠. 남은 이제 갖다 끼면 됩니다. 갖다 끼는데 아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네.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 2 플러스 루트 3 제곱 플러스 b 빼기 c 2 마이너스 루트 3 제곱. 근데 얘가 뭘까? 안 나와 있네. c 마이너스 a가. 뭐 나와야 값을 계산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구해요? 연립합니다. a 빼기 b가 2 플러스 루트 3, 그다음 b 빼기 c가 2 마이너스 루트 3,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왜 더해? 우리는 a와 c가 필요하지 b가 필요한 게 아닌데 얘 부가 반대잖아요. 더하면 이렇게는 지워져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 그럼 좌변끼리 더하면 a 빼기 c가 남죠. 우변끼리 더하면 4가 됩니다. 그럼 a 빼기 c가 4면 c 빼기 a는 마이너스 4겠죠. 근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고. c 빼기 a가 마이너스 4고 a 빼기 c는 4인데 4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4를 제곱하나 어차피 답은 똑같아서 제곱이 붙어있는 상태면 이거나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니까. 하지만 c 빼기 a 맞춰준다면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이제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계산 마무리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여기 분배예요. 항 두 개짜리의 제곱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 합의 제곱식, 앞에 거 제곱 플러스 앞뒤를 곱해 2루트 3 2ab잖아. 앞뒤 ab를 곱해 그리고 2배해 2루트 3의 2배 4루트 3 플러스 뒤에 있는 루트 3을 제곱해 3 더하기 이쪽 거 2를 제곱 4
마이너스 2ab죠. 2ab 일단 계산해요. ab는 빼기 앞과 빼기 뒤를 말하니까 2와 루트 3을 곱하면 2 루트 3. 거기다가 2를 곱하면 4 루트 3. 그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3. 뒤에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제 계산합시다. 얘랑 얘랑은 이제 지워질 테고 이렇게 합치면 20, 30이네요. 15. 5번이 정답이다. 쌤. 단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은 배운 적이 있어요. 이런 거. 4a 제곱 b 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ab 제곱 이런 거 나눠라 그러면 나누기 뒤에 있는 걸 분모로 내리고 나누기 앞에 있는 걸 분자로 올린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약분자를 하시면 되죠.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남고 여기 없어지고 여기 1 남고 얘는 여기 없어지고 여기 1 남고 마이너스 2ab 이런 거는 이제 했었죠. 단항식과 단항식을 나눗셈하는 거 혹은 다항식과 단항식을 나눗셈하는 것도 배운 적이 있어요. 뭐 4x 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6x 4제곱 y 제곱을 2xy로 나누시오. 그러면 이렇게 분배했었죠. 기억나요? 분배해서 뭐 이런 건 직접 나눴으면 되는 거니까 직접 나눴으면 하면 4를 2로 나누면 2가 남고 x제곱 x로 나누면 x 남고 y제곱 남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3이 되고 x세제곱 남고 y가 남고 이런 것 다항식과 단항식을 나눴으면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건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를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이거 공부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야 될 게 나눗셈에 대한 등식 표현을 좀 확실히 익히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남죠? 근데 이거는 수학적 관계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연산을 하긴 힘들다는 얘기야. 왜냐면 땡땡땡이 있잖아. 우리가 수학적 연산을 하려면 사칙 연산이 필요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산을 처리하는데 위는 흔히 말하는 나눗셈을 표기하는 표기법이지 연산법은 아니에요. 이걸 연산법으로 처리하려면 나눔을 당했던 7은 나누었던 숫자 3과 목 2의 곱이고 나머지 1의 합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사칙 연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을 문제를 읽으면서 식을 쓰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라는 식을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 보통 몫은 Q로 많이 쓰고 나머지는 R로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표기법이고 연산법은 나눔을 당하는 보통 예전에 이거를 피제수라고 불렀거든요. 나누는 수를 보통 제수라 불러요. 예전에 한자어 많이 쓸 때는 가감승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에요. 가, 더한다. 감, 뺀다. 그럼 네가 중2 때 가감법 배웠잖아. 더하고 빼고는 위아래 연립 방식을 더하고 빼는 방식, 가감법. 승, 곱한다.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은 왜 2의 3승, x의 2승 이러시는 분 계실걸? 승이 곱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나눈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수라는 뜻은 나누는 수 혹은 나누는 문자를 말합니다. 근데 얘는 B가 나누는 거라면 B가 제수라면 A는 나눔을 당하기 때문에 피제수라 물론 부르는데 중요한 얘기 아닌데 좀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피제수는 제수와 몫의 곱이며 나머지 R의 합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환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는 밑에 식을 쓸 겁니다. 윗식은 그냥 표기법이고 표기는 아닌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한글로. 다음 어떤 식을 무엇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남습니다. 이렇게 말로 쭉 써 있으면 위에 이렇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서 빠르게 밑에 쓰기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책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FX요? 갑자기? FX는 여기서 말하는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함수가 아니고
x가 들어있는 어떤 다항식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x가 들어있는 어떤 다항식을 x가 들어있는 또 다른 다항식 알파벳 순을 쓴 겁니다. fg 이렇게 fgh 이게 알파벳 순으로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을 또 다른 x가 들어있는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이 되고 나머지가 x가 들어있는 다항식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걔를 이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x가 들어있는 다항식, 나눔을 당했던 다항식은 나누었던 다항식과 몫의 곱이며 나머지의 합으로 관계식이 정리된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칸이 없어 좀 올려갈게요. 중요한 것, 빨간색. 얘가 아까 말한 재수죠. gx의 차수는 뒤에 있는 나머지 rx의 차수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커야 된다는 뜻은 차수가 더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gx의 차수를 이걸 차수별로 정리해드리면 둘을 차수별로 gx의 차수가 상수는 아닐 거야. 상수면 얘도 상수인데 보통 상수로 나누진 않으니까 gx의 차수가 1차식이에요. 그럼 rx는 상수예요. 그럼 1차보다 낮은 차수가 되는데 1차보다 낮은 차수는 문자가 안 곱해졌다는 뜻이니까 상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보통 rx는 뭐라고 쓰냐면 그냥 r로 씁니다. x가 없다는 뜻이니까. 근데 gx 나누는 게 2차식이에요. 다음 fx를 어떤 2차식으로 나누었더니 그러면 그때 남는 나머지는 1차식이 아니다. 1차 이하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2차보다 차수만 낮으면 되는 거지 바로 밑에 차수라고 정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누는 게 2차? 그럼 남는 나머지는 2차보다 낮은 차수인 1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수 중에 그 나머지가 0이 되면 그때 나머지 0 남았네? 나누어 떨어졌다는 뜻으로 또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1차 이하의 나머지일 때 rx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특별한 말 없으면 ax 플러스 b 꼴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 x 앞에 개수 a, 상수항 b. 그럼 1차 이하면 상수도 된다며요. 네. 그럼 그때는 a가 0이겠죠. 그럼 a가 지워질 때 b라는 상수가 남을 테니까. 그러니까 1차 이하의 식을 보통 앞으로는 이런 꼴로 쓴다라는 거고. 만약 나눈 게 3차식이에요. 여기까지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나눕니까? 보통 고등교과는 3차식 나눈 것까지만 합니다. 3차식을 나누게 되면 남는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 되고 앞으로 그 2차 이하의 나머지를 쓸 때는 2차식 이거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나 2차식 일반형 쓰시면 돼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지겠죠. 이런 꼴로 쓴다. 2차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수로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아까 잠깐 예를 들었죠. 만약 네가 나누는 숫자가 3이야. 3으로 나누어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3보다 작아요. 3으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3보다 작아야 돼. 3이 될 수도 없고 3보다 클 수도 없어요. 3이나 3보다 큰 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덜 나눴다는 뜻이야. 7을 3으로 나눠. 원래 몫은 2야. 근데 몫을 1로 잡아. 그럼 나머지 얼마 남죠? 이때는 4가 남아요. 7을 3으로 한 번 나누게 되면 나머지 4가 남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는 최대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주는 게 일반적 연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4 남았다고? 그럴 리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이 4를 봐봐. 이것도 중요한 표현법이니까 7을 3으로 나누면 몫은 2가 위에 있죠? 이걸 안 쓸게요. 몫은 1이 되고 나머지 4가 남았어. 이거를 등식화하면 7은
나는 3과 목 1의 곱이고 나머지 4의 합인데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4가 남을 수 없으니 이 4를 다시 또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저 4를 다시 또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1 이렇게 남죠. 근데 괜히 써주는 게 아니다 이거. 중요해서 써주는 거야. 2하라고 숫자 써드린 거고. 그래서 7을 다시 정리하면 이 4가 3 곱하기 1 더하기 1로 다시 변한대요. 그리고 보니까 얘도 3이 곱해주고 얘가 3이 곱해졌죠. 지금 우리는 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정확한 목과 나머지를 알고 싶으니 다시 3으로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묶으면 1 플러스 1이 남네요. 3 빠져나가면 1 남고 3 빠져나가면 1 남고 둘 더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3은 2랑 곱해주고 나머지 1 더하면 7이 된다.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말했지만 이거 괜히 써준 거 아니다. 나중에 복잡한 문제 풀 때 이 개념을 나중에 적용할 겁니다. 이 개념을, 수로 표현한 이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남는 나머지는 절대 나눈 숫자보다 작아야 돼요. 같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무조건 작아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숫자에서는 수가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문자식으로 넘어오면 문자가 작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라 정했냐면 차수가 작다라고 정의합니다. 차수가 앞에 나오는 차수보다 뒤에 있는 나머지가 차수가 무조건 작다. 같은 차수일 수도 없고 더 커도 안 된다. 아셨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을 알았으니까 요 나눗셈 하는 이제 방식을 배웁니다. 여기 나눗셈.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처럼 이거를 이제 나누라고 했더니 분배하듯이 분배 하면 안 됩니다. 나눗셈과 곱셈은 연산이 다르죠. 곱셈은 교환도 성립하고 결합도 성립하고 다 성립하지만 나눗셈은 교환 결합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눗셈은 곱셈처럼 이렇게 분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x를 나눈 게 아니고 1로 나눈 게 아니고 x 플러스 1 이 하나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하면 답이 달라져요. 곱셈은 분배해도 답이 똑같아. 계산법상. 근데 나눗셈을 분배하면 답이 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을 3으로 나눠. 그럼 몫은 2가 되고 나머지가 안 남지. 내가 6을 2 나누기 1로 나눠. 2 더하기 1로 나눠. 2 더하기 1이 3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나, 그러면? 분배? 6 나누기 2. 더하기. 분배? 6 나누기 1. 그럼 3 더하기 6. 9야? 6을 3으로 나누면 9가 나와? 안 맞잖아. 규칙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법 규칙이 곱셈이나 덧셈은 교환결합이 성립해서 분배해도 충분히 다른 것과 짝합을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 수 있는데 뺄셈이나 나눗셈은 교환결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찢어놓고 나눗셈 하면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분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직접 나누자. 내가 아는 나눗셈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써보지 뭐 한번 해볼까?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눌 때는 이렇게 그냥 나누래. 근데 이제 우리 나눗셈 하는 기법을 모르진 않으실 테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를 네가 알고 있는 나눗셈 기법과 잘 접목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x에 대한 2차, 얘는 x에 대한 1차. 나눗셈 하려면 여기 있는 나눗셈 한 숫자와 여기는 몫이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둘을 곱해서 2차를 만들 테니까 분명히 여기는 x가 필요하겠지. 그래야 xx 곱하면 x 2차가 되니까. 여기는 최고점을 맞출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보통은 이제 나눗셈 할 때는 앞에 있는 숫자는 최대한 나누잖아. 그러면 6x 제곱을 최대한 만들어야 된다 뜻인데 그럼 여기다 6 주면 되지 않을까? 6 주면 6x 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랑 이제 곱해지다 보니까 나눗식과 몫이 곱해지잖아. 근데 나눈식이 다항이고 몫은 단항이지만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분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곱셈이니까. 근데 곱셈에서 내가 써야 된다는 얘기죠.
분배해서 6x제곱 플러스 6x. 나눗셈 하듯이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빼면 이제 6x제곱이면 최고차항은 지워지고 2x 플러스 1. 자, 근데 같은 차수인데? 같은 차수면 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눗셈 할 때 같은 숫자 나오면 3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3 남아. 그럼 또 한 번 더 나누지. 그런 것처럼 같은 차수끼리는 한 번 더 나눠지는데 그때는 뭐만 맞추면 되냐면 차수는 동일하니까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여기 플러스 2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x에 뭘 곱해야 플러스 2x가 나오냐면 플러스 2를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 분배해요. 항이 두 개니까. 2x 플러스 2.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마이너스 1. 그럼 남아있는 나머지는 1차, 상수. 나누는 거는 1차. 더 나눠지나요? 이때는 안 나누죠.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보다 낮아지면 그때부터 더 안 합니다. 그게 나머지니까. 그럼 결론이 이러네요.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을 뭘로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못과 곱해진 다음에 아까 이 개념 빨리 줄여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위에는 이 말을 여기는 이 말을 빠르게 간다는 게 이렇게 내려서 빠르게 정리하셔야 돼요. 얘가 fx인 거죠.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 얘가 gx예요. gx로 나누면 못과 이게 qx죠. 곱해진다. 그리고 얘가 rx예요. 나머지 1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차수인 상수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됐니? 이게 하나의 등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가 등식, 항등식. 오른쪽 식을 분배해서 정리하면 왼쪽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2차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몫이겠죠? 6x 플러스 2. 나머지는 뭔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가 음수가 남나요? 네. 왜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그래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식이기 때문에 숫자일 때는 보통 자연수로 나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음의 나머지가 남을 수 없는데 저 문자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머지에 문자도 나오고 뭐 숫자도 나오고 지금처럼 음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런 나머지가 나왔다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나눴어요? 괜찮죠? 네. 가끔 이제 선생님은 이런 방식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가끔 이게 좀 헷갈려서 쓰기도 좀 헷갈리고 보기가 좀 헷갈리더라고. 내가 쓰는 건 문제 안 되는데 이거 다 쓰기 X 다 쓰기 귀찮으면 선생님 이게 숫자만 써요. 이렇게. 여기에 6 필요하죠. 분배하면 6 빼요. 2, 1. 2 필요해요. 2 빼면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붙이면 돼요. 6x 플러스 2. x 플러스 1. 나머지. 뭐 그렇게도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라. 근데 또 잘못 쓰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저게. 이렇게 나눗셈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런 것들 아직 연습이 안 돼서. 나누세요. 저 A를 B로 나누면 못과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씁시다. 4x제곱,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차수를 맞춰 쓰는 게 나아요. 3차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잖아? 그럼 3차 자리 놔두고 2차. 아니, 꼭 이래 안 해도 되는데, 네, 이러면 우리가 차수 정리하기가 좀 편해져. 자릿수를 맞추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4차죠? 나누면 2차고, 그럼 당연히 2차가 필요할 겁니다. 2차 x제곱. 근데 얘는 분배하면 2x제곱이잖아. 이걸 지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2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나눠줘요. 4x제곱, 4제곱, 곱하면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4x제곱 아니야? 마이너스 4x제곱. 위에서 아래를 빼요. 지워지고, 이게 빼게 되면서 부호 잘 보셔야 되죠? 이렇게. 플러스 바뀌어요? 3x제곱. 그럼 뺄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겠죠? 이렇게. 3차네요, 나머지가. 더 나눠야 되겠죠? 3차, 2차, 1차 필요하네? x 필요하겠죠?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가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위에서를 빼내죠?
없어지고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2차 또 나눠집니다. 이제 개수만 맞추면 돼요. 차수는 같으니까. 4를 만들려면 2가 필요하죠. 분배하면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위에 4를 빼내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게 플러스 바뀌니까. 자, 이제 남아있는 게 1차, 나누는 거는 2차. 더 이상 차수가 나머지가 쟤랑 같거나 크지 않네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따라서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이걸 만약 등식 처리하려면 4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나눈식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랑 목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뭐야 똑같아? 비슷하구나. 잘못 쓴 줄 알았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나머지 이거 합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이 등식이 항등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눗셈식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입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게 설명드리고 나면 기존에 안 풀었던 문제를 다 풀 수 있죠. 뒤에 나눗셈에 관련된 식 여기도 풀 수 있고요. 여기 21페이지 풀 수 있을 테고 네.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설명 안 하면 집에서 못 풀 것 같아요. 이건 합시다. 다항식 px를 x-3분의 너무 글씨가 크다. 다항식 px를 x-3분의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 px를 3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나열하시오. 뭐라는 거지? 처음 배우면 이 문제 그래요. 뭐라는 거지 지금? 정리가 나눗셈식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식을 쓰는 거에 연습을 좀 들이셔야 돼요. 쓰는 것. 처음이니까 써드릴게요. px를 얘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야 라고 써져 있는 건데 우리는 저 문장을 읽으면서 빠르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걸 등식화한다. 알겠니 등식아? 네. 알겠냐고. 이게 등식이라고. 알겠냐고. 예. px를 x-3분의 1과 목 qx의 곱이며 나머지 r의 합이다. 이렇게 식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는 px를 이거 또 써줘야 돼? 3x-1로 나누면 그때 몫이 무엇이며 그때 나머지가 뭐입니까? 이거를 지금 책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기 있는 것과 관련돼 있을 거란 뜻이겠지. 관련 없는데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말했듯이 얘를 빠르게 등식화합니다. px를 3x-1로 나누면 뭔가 곱해져 있는 게 몫이에요. 그치? 얘가 몫일 거예요. 뭔가 얘랑 곱해져 있는 몫. 그리고 뒤에 1차로 나누었으니 남는 나머지는 상수, 어떤 숫자가 올 거란 얘기지.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상수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나머지가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꼴로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가 뭔지, 그 다음에 얘가 뭔지, 몫의, 그러니까 나머지가 상수로 정리됐을 때만 얘가 몫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상수로 정리되지 않고 막 1차나 2차로 나오면 더 나눠서 새로운 몫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저거밖에 없거든.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거는 없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나마 주어진 거라고는 이 식이에요. 이 식. 저걸 어떻게 하면 이런 꼴로 만들지? 막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만 베껴 써볼게요. px는 x-3분의 1 qx 나머지 r 얘를
우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아하. 여기 3 곱하면 되네? 여기 만약 3을 곱할 수 있다면 이 3이 안에 분배되면서 3x 마이너스 1, 딱 이게 나오는데? 그치? 그럼 어떻게 해? 갑자기 3을 써? 여기다 곱하기 3을? 그럼 식이 바뀔 텐데? 3의 곱하기가 필요하긴 하지. 쟤를 만들어야 돼.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되니까. 곱하기 3이 필요하긴 해. 근데 없던 3을 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예요? 아까 했던 건. 아까 우리가 곱셈공식 할 때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 2를 곱하면서 앞에 2분의 1을 곱하잖아. 2를 곱한 다음에 2를 나눴다는 뜻인다. 2를 나눴다는 뜻을 그냥 2분의 1을 바꾼 거죠. 얘도 3으로 나누었다는 뜻이 3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새끼 무슨 바보도 아니고 약분되네? 그럼 아무것도 안 남겠지, 다시 약분하면. 약분하려고 곱한 게 아니잖아. 3이 곱하기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뒤에 3분의 1을 곱해서 붙여준 거고 이 3은 1이 보내야죠. 3분의 2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럼 3이 분배되면서 3x-1 드디어 내가 원했던 나눗셈이 나왔어요. 나눈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 3분의 1 어디로 가야 돼요? 뒤에 곱해줄 수밖에 없어요. 뒤에 qx가 곱해지는데 그 qx의 3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3분의 1 qx. 됐니? 얘는요?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여기만 살짝 3 곱해서 3 나눈 거니까 여기만 살짝 식이 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자, 이제 비교해 봅시다. 첫 식과 px는 이제 헷갈리니까 얘를 지울게요. 지워봐. 이제 비교하는 거야. 위아래를. 3x-1에 곱해져 있는 게, 얘가 몫이래. 얘가 몫이래. 그래서 몫은 3분의 1 qx. 나머지는 요 뒤에 붙어 있는 상수값. r이 상수잖아요? 네, 이렇게. 정답을 찾으니,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정답이다.